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면이 자꾸 끊어지면 뇌 건강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면과 노화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사 김정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장애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낮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에 아마 하나씩은 있을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로 숙면을 되찾고 야간 소변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과학적 근거도 확실하고 실제 효과도 뛰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도 어디에 말하기도 민망하고 해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뇌의 독소 제거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혹시 요즘 밤에 두세 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제 큰고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매일 밤 서너 번씩은 기본으로 화장실에 가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눈이 퀭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셔서 온 가족이 정말 걱정했었죠. 어느 날은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워서 벽에 부딪히기까지 했대요. 낮에는 또 졸음이 너무 심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깜빡깜빡 졸으시고 심지어 요리하다가도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온 식구가 정말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아예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채널이거든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괜히 고생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을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큰고모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 소변을 부르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이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변화예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해서 우리가 깊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한국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0%에서 바소프레신 분비 저하가 관찰됐고 이것이 야간 소변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민호님도 이런 경우였어요. 밤마다 3번씩 깨다 보니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시고 가족관계까지 악화됐었거든요. 이런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무작정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바나나처럼 숙면을 도우면서 수분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물만 줄이면 오히려 탈수로 이어져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녁마다 일부러 물을 안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방광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과 주변 조직이 딱딱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게 돼요. 젊을 때는 방광이 어느 정도 차도 참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여유가 사라지는 거죠.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대 여성의 60%, 남성의 45%가 방광 탄력 저하로 인한 빈뇨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69세 박순자님 같은 경우는 방광 신호가 너무 자주 와서 새벽마다 깨다 보니 불면증까지 동반돼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방광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속 미네랄 성분들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방광의 예민함을 줄여주거든요. 다만 늦은 밤에 수분이 많은 다른 과일들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저녁에 어떤 과일을 드시나요? 세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다리 부종의 야간 이동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다 보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게 되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중력에 의해 위로 올라와서 신장으로 몰려가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독일 미넨 대학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다리에 부종이 있는 노인의 무려 70%가 야간 소변으로 고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5세 최종훈 님도 이런 케이스였어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다가 밤만 되면 소변이 급해져서 잠을 설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다리를 올리고 10분 정도 쉬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다만 무리한 이뇨제 사용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저녁 과일 섭취 습관입니다. 수박이나 배,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들은 방광을 금방 채워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면 더욱 그렇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녁 8시 이후에 수분 과다 섭취를 할 경우 야간 소변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68세 이명자님도 건강을 위해서 밤마다 과일을 드시고 나서 화장실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셨어요. 이럴 때는 저녁에 바나나처럼 수분이 적당하면서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과일을 아예 안 드시는 것도 영양면에서 좋지 않으니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저녁 시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가장 심각한 건 전반적인 수면 리듬이 깨지는 문제입니다. 야간 소변으로 자주 깨다 보면 뇌의 수면 중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우리 뇌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쌓인 독소들을 청소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 도쿄대 뇌과학 연구팀의 장기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야간 소변으로 수면이 자주 끊긴 노인들의 치매 발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1.5배 높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80세 장정호님도 새벽마다 깨다 보니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서 가족들이 걱정했었거든요.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뇌의 수면 신호를 강화해줍니다. 다만 바나나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셔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어제 한 일이 가물가물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지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나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섭취 시간인데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밤까지 지속되지 않고 밤 9시 이후에 드시면 오히려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못 맞춰서 처음에는 별 효과를 못 보시다가 시간을 조정하고 나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바나나를 고르는 방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노란색 바탕에 갈색점이 살짝 나타나기 시작한 상태가 가장 적합해요. 너무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 부담을 줄 수 있고 지나치게 익어서 갈색이 많은 바나나는 당분이 너무 높아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적당히 익은 바나나는 당도와 소화 효율의 균형이 가장 잘 맞춰져 있어서 숙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바나나를 고를 때 어떤 상태를 선호하시나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게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마그네슘이 이런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다만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자기 전 1시간 정도의 아몬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바나나는 저녁에 드시고 아몬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시면 시간차를 두고 각각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혹시 바나나와 아몬드를 같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바나나를 드시는 방법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트립토판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가능하면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다른 과일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해요. 수박이나 배, 복숭아 같은 과일들과 함께 드시면 결국 수분 섭취가 늘어나서 야간 소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바나나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평소 바나나는 어떻게 드시는 편이신가요? 바나나 섭취와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리를 벽에 대고 10분 정도 올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종으로 인한 야간 소변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인 수분이 서서히 순환되면서 밤에 갑자기 신장으로 몰리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간단한 목과 어깨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해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산책하시는 것도 좋아요. 소화도 돋고 적당한 피로감으로 잠도 잘 오게 해줍니다. 이런 루틴을 바나나 섭취와 함께 조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밤에 자기 전에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시더라고요.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화장실로 깨는 문제를 단순한 나이 들매 증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습관이 사실은 뇌 건강과 일상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잘못된 상식으로는 밤에 물을 아예 안 마시거나 저녁에 수분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것 또는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포기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바나나 하나의 올바른 활용과 간단한 생활 습관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밤마다 깨다 보면 아침마다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쌓여갑니다.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밤에 푹 자고 나면 아침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기억력도 개선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더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가족들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저녁 6시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아몬드 7알 정도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 지키셔도 일주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 후에는 분명히 밤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생활 습관들과 그 해결책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반드시 해야 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꼭 들려주세요. 바나나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숙면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